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발생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일본 노토반도 강진의 여파로 반도 북부 해안선 약 100km 구간에서 대규모 지표 융기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단일 지진에 의해 이처럼 긴 구간에서 연속적인 융기가 발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대 등 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진 직후부터 일본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과 현장 지표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해안가 550개 지점에서 고사한 해조류와 살아있는 해조류의 생육 높이 차이를 정밀 측정해 융기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진으로 새롭게 육지가 된 면적은 약 4.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축구장 약 600개 규모에 해당하며 1804년 아키타현 기사카타 지진 당시 기록된 일본 최대급 육지화 사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융기 현상은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에서 스즈시에 이르는 약 100km 해안선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관측됐습니다. 특히 와지마시 사루야마 미사키 인근에서는 최대 5.21m에 달하는 기록적인 융기량이 확인됐으며 스즈시 구라사키 주변에서도 약 2.64m의 상승이 측정됐습니다. 연구팀은 해저 지형과 지층 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저 활단층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표 융기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 구간에서 대규모 융기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해안선과 나란히 분포한 활단층 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히로시마대 고토 히데아키 교수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지진 분석을 넘어 향후 다른 연안 해역에서도 숨겨진 활단층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저 지형과 융기 패턴을 정밀 분석할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층 구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지진이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 지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해안 지역 재해 대응과 지질 조사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부족해 내부의 열이 축적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이 지표는 196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며 지구 시스템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핵심 기후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지구 내부에 열이 축적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잉여 에너지의 91%는 해양에 흡수됐고 나머지는 대륙과 빈권, 대기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양이 사실상 지구온난화의 열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에너지 불균형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해양 열 함량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위성 관측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자연 변동이 아닌 구조적 기후 변화의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00만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80만 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함께 탄소를 흡수하던 숲과 바다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온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3도 상승했으며 최근 11년이 모두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일시적 냉각 요인인 라니냐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온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심 2000m까지의 해양 열 용량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20년간 해양 온난화 속도는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90%가 해양 열파를 경험하며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 빙하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매년 약 4.7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 역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극지 환경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모든 주요 기후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핵심 지표의 도입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동발 공급망 충격으로 급격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이 에틸렌과 ABS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고객사에 통보하면서 산업 전반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가격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폭등했고 일부 제품 가격은 최대 60%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나프타 물량의 약 45%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중동 전쟁으로 봉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원료 공급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가격은 올해 1월 톤당 595달러에서 최근 1141달러까지 상승했고 에틸렌 역시 705달러에서 1425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재고가 2주 남짓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이미 중소기업과 생활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이 막히면서 식품업계는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부 업체와 포장재 공장들은 원료 부족으로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공장은 다음 달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업계 역시 원사 가격이 최대 50% 인상되며 재고 소진 이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내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기반인 만큼 소재 부족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철판 절단에 필수적인 에틸렌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반도체 업계는 연쇄적인 원료 부족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에서 4월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을 축소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항공유는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가격 상승은 곧바로 노선 감축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또한 단열재와 접착제 등 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닐 대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대량으로 사재기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상은 물량 부족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달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재고가 2주 수준에 불과하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약국과 카페 등에서도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가격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하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 물량이 전체의 10% 수준에 그쳐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제 지원과 대체 소재 개발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공급망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하나로 연결된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남아시아와 동남아 전역에서 에너지 공급난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경제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조리용 액화석유가스, LPG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가정과 요식업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PG 구매 예약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장작을 이용해 요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통 절도 사건과 대리점 앞 난동, 줄서기 충돌 등 사회적 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 식당의 약 5%가 영업을 중단했고 뭄바이 인근 지역에서는 호텔의 2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튀김, 카레, 면 요리 등이 메뉴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업계 전체 LPG 사용량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전기 인덕션 판매량이 평소 대비 30배 급증하는 등 전력 기반 조리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 위기는 인도를 넘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부기관을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공용 차량 운행을 대폭 줄였으며 학교까지 휴교하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LPG 비축량이 며칠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역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연료 소비를 줄이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대학 휴교와 함께 냉방 제한, 연료 구매 제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석유 부족으로 주유소 10%가 영업을 중단했고 불교 사찰의 화장 의식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부족은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와 문화,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유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해 브렌트유 가격은 한 달 사이 50% 이상 상승해 배럴당 11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상 운송로 하나가 막히면서 수십억 인구의 생활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